예, 안녕하세요, 리더님들. 예, 오늘은 3주차 혈당이 흔들리면 몸 전체가 흔들린다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주차 때는 저희가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2주차 때는 면역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3주차는 이제 혈당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혈당, 우리 혈액 속에 녹아져 있는 그 당이잖아요. 그래서 피로, 감정, 뱃살의 숨은 지배자, 혈당 시스템의 진실이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밥 먹고 우리 식사하고 나서 쏟아지는 졸음, 나의 나약한 의지 때문일까요? 의지 문제가 아니고요. 몸의 시스템 문제예요. 단 걸 먹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더 피곤해지죠. 그래서 당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통째로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식후 쏟아지는 졸음이나 스트레스 단 것에 대한 갈망, 그리고 만성 피로, 이런 게 혈당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혈당은 당뇨 수치가 아니라 에너지의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든지 단 거를 먹으면은 이제 혈당이 쫙 오르죠. 그러면 이제 인슐린, 그 혈당을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다 인슐린이 그걸 세포 안으로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췌장에서 최대한 이제 인슐린이 이제 과다 분비가 되는 거죠. 예, 과다 분비돼서 쫙 오르면은 그 우리 몸에 이제 혈당이 높아지면은 비상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췌장에서 위험하다. 이걸 빨리 해가지고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세포로 다 넣어줘야 된다 해서 췌장에서 인슐린 과다 분비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과다 분비돼서 쫙 들어가고 나서는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피로와 공복감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짜증과 졸림이 이제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혈당 스파이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안 되게끔 막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혈당 엘리베이터, 에너지가 롤러코스터처럼 추락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처럼 부드럽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고혈당 됐다가 이제 저혈당이 되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내려가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혈당은. 그래서 그 감정 문제 같지만 사실은 뇌 에너지의 방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에서 짜증, 불안, 집중력 저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뇌는 에너지를 거의 포도당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급락하면 뇌는 즉각적으로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우울증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가 만든 짜증과 불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입니다. 혈당 중독 구조인데, 우리가 식후 한두 시간 뒤에 이제 더 배고픈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그건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고요. 도파민과 인슐린이 결탁한 완벽한 중독 구조예요. 보시면은 뇌가 이제 당을 요구를 해요. 다시 단 거를 찾죠. 이게 거짓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당을 먹어버리면은 도파민이 폭발되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당이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니까 다시 이제 혈당이 급락하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짜증과 불안을 또 요구하고, 그러면 또 이제 당을 또 섭취하고, 계속 계속 이제 순환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끊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뱃살이 나오는 진짜 이유가 칼로리가 아닌 호르몬의 배신이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이 때문이 아니고 많이 먹어서도 아니고 혈당이 치솟아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은 우리 몸은 남은 당을 지방으로 가둬 버립니다. 그래서 살찌는 거는 의지가 아니라 호르몬과 혈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돼서 그 당을 처리하느냐고 인슐린이 그걸 가지고 내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고혈당을 없애는데 그러면서 남는 지방들을 다 이제 뱃속에 저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볼까요? 탄수화물이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끊냐? 그건 아니죠. 탄수화물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속도죠. 탄수화물과 당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빨리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가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간 에너지는 우리 몸에 연료가 되지만 급격히 솟구치는 에너지는 몸을 공격하는 무기가 돼요. 그래서 이 상승 속도 보세요. 나쁜 탄수화물의 이 빨간색 그래프 보면은 설탕, 음료, 그리고 흰빵 이런 것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나가지고 결국은 저혈당까지 가는 거거든요.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훨씬 무서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좋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현미, 고구마, 채소 요런 거 현미, 고구마, 채소는 식이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식이섬유가 당을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 고혈당이 되면 혈관도 망가지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내 몸이 질병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시스템을 재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당 안정의 3대 축이라고 해서요. 혈당은 단순히 굶어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영양소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속도, 호르몬, 에너지 이 세 가지 축이 바로 서야지 피로와 뱃살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혈당 브레이크가 나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흡수 속도를 조절해 줘야 돼요. 그게 식이섬유와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밥 먹기 전에 먹으면은 내 당이 오르는 걸 막아주고, 그리고 아침에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먹어주면은 혈당 오르는 거를 이제 막아주죠. 그래서 아침에 뭐 드시는 것도 좋고, 드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 때 먼저 먹어주는 게 채소나 단백질 이런 거를 먼저 먹어주는 게 훨씬 더 내가 당이 빠르게 오르는 거를 막아줘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인슐린 기능. 췌장이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먹고 싶은 도파민 중독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로 막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잖아요. 막 그 음료도 단 거 많이 드시고 그러면 인슐린이 고장이 나버려요. 짜다 고장 나는 게 결국은 인슐린이 고장 나는 게 그 이형 당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호르몬을 조율하는 인슐린의 기능을 지원해 준 게 마그네슘 크롬 아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섭취함으로 해서 췌장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3번 세 번째 축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이 에너지로다가 이 비타민 B군이 없애버리면은 에너지로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어, 탄단지가 있어도 이 비타민 B군과 만나야지 ATP라는 거를 만들어지고 그 ATP가 우리가 그때 배웠다시피 마그네슘과 합쳐져야 MgATP에서 실질적으로 쓰이게 되고 일단은 그 전 단계인 이제 비타민 B군이 있어야 이 ATP를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공장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우리가 무너진 시스템을 재건하는데 반드시 혈당 안정의 3대 축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마그네슘과 크롬. 마그네슘 계속 나오죠, 지금.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그네슘과 크롬, 인슐린을 깨우는 마스터키예요. 혈당이 흔들리면은 우리 몸 엄청난 양의 마그네슘을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인슐린이 일을 하지 못해서 혈당은 더 흔들리고 에너지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과 크롬이 인슐린을 이제 깨우는 마스터 키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래가지고, 크롬은 인슐린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단 것에 대한 갈망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인슐린을 깨우는 마스터 키, 마그네슘과 크롬.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고요. 그리고 또, 당을 먹어도 기운이 없는 이유. 요거 제가 아까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혈당 수치가 높은데 에너지가 없는 기이한 상태가 돼요. 그게 뭐냐면은 에너지 비군 없이는 포도당이 실제로 우리가 쓰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B군 에너지 대사죠. 우리가 힘이 없다 뭐 이러면은 에너지 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는 포도당을 태우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공장입니다. 그래서 원료가 있어도 에너지를 쓰이기 위해서 이 비타민 B군이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되면은 혈관이 녹슬어 버려요. 상처도 많이 나고. 예, 근데 비타민 C가 그걸 방어하는 역할을 해줘요. 예, 이 혈당이 높아져 버리면은 그게 당이 이 혈관을 망가뜨리는데 그걸 비타민 C가 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C를 먹으면 혈당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절반만 맞는 얘기인데 혈당 자체를 낮춰주는 역할이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몸이 녹슬는 거 산화죠. 산화 스트레스를 막고 염증을 닦아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비타민 C만으로는 혈당은 잡을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비타민 C가 없으면은 손상이 간다, 혈관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 주는 게 비타민 C고요. 너무나 중요하죠. 혈당엔, 그래도 혈관 건강에는 비타민 C가 너무나 중요하다. 혈관의 녹을 방어시켜준다라는 거. 또, 그리고 또 음식을 이제 먹는 순서도 너무나 중요해요. 식탁의 마법에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단백질, 채소, 탄수화물 요 순서를 바꾸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만 바꿔도 단백질과 섬유질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하는 게 너무나 틀려요. 그래서 먼저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먼저 위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먼저 들어오면은 천천히 이제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천천히 흡수되는 안정적인 혈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급격하게 올라 버리면은 췌장이 그만큼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은 최소한 간식은 안 드셔주는 게 좋아요. 좀 췌장도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간식 먹느냐고 뭐 빵을 먹고 음료수를 먹고 그러면은 그때도 쉬어야 될 타이밍에 계속 혈당은 그 췌장은 일을 하게 되니까 췌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요 순서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 일상 속 3대 혈당 폭탄. 우리가 많이 혈당을 올리는 거. 그래서 이것만은 좀 피하십시오 해서 만든 건데요. 첫 번째는 공복이 단 음식입니다. 방어벽이 없는 상태에서는 혈당을 폭발시켜요. 우리 액상가당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복이 단 음식, 그 다음에 액상가당, 달콤한 음료. 이게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혈당 상승이죠. 이게 뭐 거릴 게 꽤 없어요.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음료는 음식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그래서 액상가당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최대한. 그리고 늦은 밤에 탄수화물. 이거는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100% 복부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 늦은 밤 탄수화물 요게 또 숨은 게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효소가 있잖아요. 효소가 이제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가 있는데 이때 저녁 때는 이제는 그 효소들이 대사 효소로 하루 종일 우리 몸에 썼던 거를 이제 고치는 그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데 그 대사 효소로 쓰일 효소들이 밤늦게 들어와 버리니까 이 탄수화물, 이 소화 효소로 쓰여 버려요. 대사 효소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에 밤 동안 휴식을 취하고 정비를 하고 그렇게 나에게 안 좋았던 것들을 고치는 그 대사 효소들이 소화로 쓰여 버리니까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찌뿌둥하고 점점 그게 쌓이니까 만성 피로로 되고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늦은 밤 탄수화물은 독입니다, 나에게. 그래서, 어, 그때 진짜 배고프면은 뭐 식이섬유든 아니면은 단백질 그런 거를 좀 먹고요. 최대한 탄수화물이나 그래서 위를 최대한 비워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 3대 혈당 폭탄. 그래서 이거는 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당신은 롤러코스터형입니까? 안정형입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혈당 안정화 루틴, 작은 변화가 실수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불안정한 롤러코스터, 식후 졸음이 오고요. 잦은 감정 기복이 있고 뱃살이 증가되죠. 근데 이제 안정된 지평선, 루틴 체크리스트 보시면은 식사 순서를 좀 지켜주고 액상과당과 공복의 단 음식을 좀 끊어주고요. 그리고 혈당 안정 영양소 있죠? 마그네슘, 비군, C, 비타민 C 이런 거를 채워줘서 배가 혈당을 안정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꼭 이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피로, 그거는 나이가 아니라 흔들림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안정화되지 못하니까 다른 게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단 것을 참는 고통스러운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지혜로 당신의 에너지, 감정, 그리고 삶 전체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거를 먹고 계속 찾으면은 계속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식이섬유 음식 있는 것들, 그래서 혈당 안정화시키는 영양소를 충분히 내 몸속에 마그네슘 아까 크롬도 마찬가지고 내 몸이 그 영양소가 충분하다고 그러면은 단 거를 점점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단 거를 좀 내 건강을 위해서도 조금씩 이렇게 피해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3주차 오늘은 그 혈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 4주차에는 항산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오늘 그러면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